국민의힘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들어간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새해 업무를 본격 시작하며 각각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다가올 대선이 분열이 아닌 통합의 선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위기 극복의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과 함께 대선의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과 명락 원팀 선대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65일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최근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민의힘 상황,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거래소 개장식 참석 후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지지율 하락세와 선대위 내홍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자 선대위 전면 개편에 전격 나선 겁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합류한 지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쇄신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어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는 당내 갈등에 지도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조금 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이 국민의 선대위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 수석 부위원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줬다고 사과했습니다.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성세대가 잘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청년 세대와 공감하는 자세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대표는 고민 많은 하루가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는데 선대위 복귀 여부 등 향후 거취가 주목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와 수석제 폐지,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권 교체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당정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경의 대원칙으로 급한 곳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도 100조 추경 편성 촉구 결의안을 새해 첫 의안으로 제출하며 이 후보를 뒷받침하고 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고강도 방역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워하고 있어 국가 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과 어려움을 지원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곳을 우선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는데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또 당정 논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에 따라서 이제 급한데 우선 지원이라고 하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규모에 따라서 또 정부와 협조 여부에 따라서 또 야권과의 조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새해 첫 의안으로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새해 첫 증시 개장식에도 참석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상승장을 의미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마스크를 착용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향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신이 우량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로나 확산세로 메타버스로 향하는 주말 지역 일정은 잠시 멈추는 대신 버스와 지하철, 걷기, 이른바 BMW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주 1회 이상 공약을 발표해 정책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인데 그 일환으로 오늘은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극복 방안과 본인이 구상 중인 디지털 대전환 공약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여야가 신년 인사회와 첫 선거대책위원 회의 등을 열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4기 민주정부 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각기 다른 목표로 대선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강조한 새해 첫 메시지를 임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첫 메시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선지급, 선보상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올해도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새해 첫날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대선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선택이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를 위한 이재명 후보 만들어내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대통령,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4기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해 저희 민주당은 다 같이 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교체를 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 인사회에서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를 반드시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지녔다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신년 인사회를 열고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을 지적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잘못된 정치의 근본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는 만큼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전과 희망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새해 첫 선대위 회의를 열고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프레임은 기득권 양당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하며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후보 검증을 위한 각 언론사의 TV 다자 토론 제안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분열이 아닌 국민 희망을 담는 통합의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지원하고 남은 임기 동안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년사를 두고 여야 반응은 상반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오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국민 통합의 선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증오와 분열이 아닌 국민 희망을 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대와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관련해선 두터운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비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며 병상 확충과 이달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신년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임기 막판 미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권력기관 개혁과 국방력 강화, K방역 등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 게 아닌
위기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극복의 의지를 밝힌 신년사였다고 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며 불법 사찰을 자행하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키고서 권력기관 개혁을 치켜세웠다고 비꼬았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통상적인 내용이 주를 잃었고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말잔치였다고 논평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가 오늘 시무식을 열고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선공 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시무식에서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앞에 한치의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불편부당하게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를 먼저 생각하는 선공 후사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새 정부에서 쏟아질 정책 등과 관련해 국회가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의 정신을 부활시킨 국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국회, 국민의 내일을 앞서 생각한 국회라는 평가를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십시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여러 제도들이 도입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는 국회 세종시대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원년이라며 국회 구성원 모두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앞서 신년사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마부 작심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민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또 새해 첫날 여야 원내대표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선국 후당 흔들림 없이 국익의 길을 걷겠다는 방명록도 남겼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오늘 17일까지 보름 동안 과거 탈당자의 복당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사면을 언급하며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키로 한 데 따른 조치로 민주당은 성비위나 경선 불복, 부정부패 등 중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를 빼고는 복당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때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당원 등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무더기 통신조회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욱 처장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법률적, 도덕적 권위와 명분을 다 잃어버린 신분이라며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매서운 여론은 김 처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그를 비호한 세력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거라며 공수처 해체에 당력을 집중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번 달 안에 안철수 후보가 야권 1위 후보로 올라설 거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설 전에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 사이에 양자 대결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안철수의 정치에서 단일화가 머리에 들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면 개편 관련해서 오늘 하루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국민의힘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전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6개의 본부장직을 포함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김 위원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2달 앞두고 선대위 전면 개편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혼란을 겪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선대위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연기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윤 후보에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서실장처럼 보좌할 테니 윤 후보도 잘 따라달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했던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까지 전격 사퇴를 표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만 하더라도 이 김 위원장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 전면에 나섰는데 조금 전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이 선대위 핵심 인사들까지 일괄 사퇴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준인데요. 이 선대위를 다시 처음부터 재구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선대위 내용 등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김 원내대표는 당이 쇄신하고 새로운 출발에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자신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도 직책보단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쇄신을 당부했습니다. 또 신지혜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합류 2주 만에 사퇴한 데 이어 김한길 위원장도 윤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대위의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의 표명을 하면서 과연 선대위 그 전면 쇄신의 주체가 누군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개편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복귀를 해서 윤 후보와 원팀을 이룰지 말지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는 선대위 쇄신 자체가 복귀의 조건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대위 쇄신이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인식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오늘 많이 고민하는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선대위 복귀에 대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던 이 대표였는데 이제는 입장이 조금은 변한 것 같고요. 이 오늘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도 참석하지 않고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개편 소식에 오늘 잡혀있던 일정을 전면 또 중단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이 선대위 개편을 밝히면서 윤 후보가 잡혀있던 일정을 정면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또 후보 패싱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 자신이 판단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윤 후보에게 따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일이 후보의 말을 듣는다면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김 위원장이 이 어렵사리 선대위에 합류했지만 지금까지 그동안 이 두드러진 역할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 계기가 된 건 지난해에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 간의 갈등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선대위 동반 사태인데요. 그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 회동을 하면서 선대위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은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때 이 선대위 개편에 대한 윤 후보와의 사전 교감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렇게 전면 개편에 칼을 빼든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 윤 후보의 발언 리스크 그리고 너무 덩치만 큰 선대위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윤 후보의 최근 지지율 하락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후보 교체론과 단일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김종인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 위원장은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선대위 개편을 비롯해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면 1월 중에 이재명 후보와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거고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조심인데요. 최근 윤 후보가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미친 사람들, 전과 4범,
이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또 얼마 전 이 게임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와 선대위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후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후보 비서실이 후보 성향에 맞춰 메시지를 만들면 안 되고 국민 정서에 맞춰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메시지나 연설문 모두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메머드급 선대위에 대해서는 메시지 통일이나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오늘 사실상 해체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새롭게 구성하게 되면 이 김 위원장의 의중대로 실무진 위주의 소규모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새해 들어서자마자 선대위 전면 개편에 이제 나섰는데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일찌감치 조직 정비를 마쳤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대위가 안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 처음에는 메머드급으로 선대위를 구성했다가 기민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전권을 쥐고 선대위를 경량화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통합위원장으로 본격 선대위 활동에 나서면서 원팀 작업도 마친 상태입니다. 일찌감치 선대위 개편을 마친 이 후보는 최근에 이제 정책 행보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추가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추경을 꺼내 들었는데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 다음 달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대대적인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25조 원이 넘는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맞춰 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새해 1호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오늘 방역에 협조하느라 피해를 입은 건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추경안이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두고 보면 이 야당과 정부가 이 추경 논의에 대한 공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인데요. 이 야당이 추경에 동의하면서 국회가 나서서 정부의 추경을 압박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서 추경으로 야당을 압박할지 이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전면 개편 소식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설 추경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3일 이민년 새해 첫 월요일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실명제 게시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잠정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오늘 다시 열었습니다. 대선 경선 후 당원 간 분쟁 과열로 운영을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의 조치인데요. 민주당은 2021년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말에 결국 당원 게시판 잠정 중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들여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게시판을 다시 연 만큼 권리당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열린 권리당원 게시판은 실명제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 가운데는 별 표시로 가려진다고 하고요. 욕설과 악의적인 비하, 가짜뉴스 유포 등 게시판 이용 약관 위배 시 게시물 삭제와 함께 경고 없이 영구 이용 정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게시판 운영 방침에 대해서 당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명제 게시판을 반대해온 이상민 의원은 비겁하고 비민주적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의원은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 사이의 소통 공간이며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는 게시판 실명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그런 만큼 민주당은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 반대 여론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당원들의 분쟁 과열을 막겠다면서 실명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실명제 게시판은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윤사모가 좌표 찍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권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의 조사를 지시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인 윤사모 등 커뮤니티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서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는 이 대표가 과거 국회의원 공천 심사 때 당에 제출한 대외비 자료가 유출돼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당 내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을 의심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권 사무총장에게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권 사무총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윤사모라고 하면 당 외곽 조직 같은데 사무총장이 그런 것까지 알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뒤 확인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 대표와 권 사무총장의 충돌에 대해서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했음에도 이 대표와 윤 후보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던 건데요. 이 대표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선대위 개편과 합류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어떤 형태로 최종적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나 아니면 어떤 제 의사표시를 자제하겠습니다. 오늘 후보가 일정 전면 중단했는데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후보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선대위, 쇄신을 외치면서 전면 개편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3월 대선, 국민의힘의 원팀 선대위는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새 벽두이자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당 선대위 본격 비상조치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에 오늘 하루 국민의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당에서는 새 민심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에 따른 실제 당 분위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긴박하게 돌아가는 당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년 여론조사가 굉장히 대선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높은 확률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여론조사에서 특히 청년층이 민심을 많이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셨지만 선대위 내에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방금 끝난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당직을 모두 내려놓겠다라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번 주가 다시 재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대위 대수술을 위해서 매스를 잡았던 김종인 위원장도 약 1시간 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대위 향방과 개편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사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부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좀 정확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의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말을 했듯이 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들을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후보 본인이 수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총회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직을 모두 내려놨고 후보에게 정권을 맡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대위의 일정 내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후보가 모두 책임을 지고 또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후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선대위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의 쇄신 카드를 윤 후보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후보 패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도 바로 이 후보 패싱 때문에 일어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후보 패싱이라는 워딩은 조금 과한 것 같고,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의 하락세를 보이자 김종인 위원장이 강한 그립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에 따라서 어떤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대위를 재개편하는 것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적인 권한을 행사를 한 것이고, 다만 이후에 있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후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 상임방도 당직과 선대위직 모두 내려놨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로 복귀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펼쳐지는 것과 무관하게 대표는 계속해서 선대위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만 어떤 선대위가 개편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신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선대위 복귀에 대해서 집중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어떤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 수준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떠한 선대위 재개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이자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 분위기를 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원팀 광주행을 예고하면서 골든크로스 쐐기바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자 당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영훈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아서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 상승세가 이제 뚜렷한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내부 단속에 이제 나서셨습니다. 판세가 얼마든지 뭐 출렁일 수 있고 앞으로 또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대선 자체가 65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심은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직 골든크로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40%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윤석열 후보, 즉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과 또 후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한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오롯이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야 된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선거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민심의 또 논란 그 야권의 윤석열 후보는요. 공개 일정을 올스톱하고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나온 기사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선대위 전면을 쇄신하겠다 이렇게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이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오전에만 하더라도 김기현 원내대표 또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 사퇴만 나왔는데 최근 금방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선대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어떤 소식을 좀 전해 듣고 있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또 국민의힘 리더십에 또 일정한 붕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향후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이재명 후보와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제 가치를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부위원장을 이제 맡고 계신데요. 차기 정부의 그 국정운영 과제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로 맡는다고 이제 들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선 12월 아마 23일경 이제 오찬 회동을 두 분이 하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가비전 통합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일단 코로나19 극복, 또 양극화 완화,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복지국가 구현 이런 또 의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굴해내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탄탄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의제가 설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가 착실하게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낙연의 복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그 두 사람의 오작교 역할을 또 톡톡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 등판으로 원팀 최종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됐는데 옆에서 보실 때 그 두 사람의 궁합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높게. 이미 이낙연 위원장님께서도 경선이 끝나고 선대위가 출범할 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오셨고 그리고 또한 또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연말에 구체적으로 두 분이 회동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실제 현장 행보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신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또 받는 모양새를 또 띠면서 두 분의 케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내일 모레 5일에는 또 광주를 방문해서 같은 또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작교 역할을 열심히 이제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겨울에도 오작교가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이제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사의 표명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대항마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제 그 이 전 대표는 전면에 나서지는 이제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선대위 내에 새로운 역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국가비전 그리고 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한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내고 그리고 또 후보와 구체적인 행보를 같이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존에 했던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다. 볼 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에 대한 또 일정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격적인 선거 시기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에도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두 사람에게 9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두 지지자 사이에서 설전이 가열되면서 또 잠정 폐쇄가 됐었던 당원 게시판도 오늘 재오픈을 하긴 했지만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앙금은 좀 아직 녹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후보 교체 목소리도 좀 여전히 맴돌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23일 회동 그리고 또 29일 이제 신복지 현장 행보 그리고 또
5일날 예정돼 있는 이런 광주 일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네. 어떤 후보 교체의 목소리도 더 잦아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당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원팀의 기조가 강화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통합 메시지가 더욱더 강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화학적인 결합을 이제 90점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이제 원팀 동행이 뭐 그 신복지 띄우기로 이제 훈훈하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제 강조하면서 연일 그 문재인 정부와 이제 차별화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전 대표가 민주다움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두 분 뭐 회동 시에 또 나왔던 이야기고 또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다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가치와 비전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조로 대선을 우리가 임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개방성 이런 것 또한 민주당 다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읽힙니다. 그런 요구를 이제 반영한 것이 당원 게시판 활성화라든가 또 징계 철회 문제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이낙연 투톱이 모레 이 전 대표 안방 호남을 시작으로 또 비전 투어에 나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는 이 후보에게는 좀 그 호남의 표심이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가 또 호남 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호남의 집토끼를 이 두 사람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당 차원에서 민주당의 통합 메시지를 이제 계속 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그리고 전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들의 복당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호남 민심을 이제 아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이제 5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낙연 위원장과 또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호남 일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게 되면 충분히 호남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 다음과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또 인터뷰어로 의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제주 토박이시고 또 지역구 또한 제주시 을입니다. 그간 누구보다도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의 앞장을 서 오셨고 그 열매를 또 결국 보게 되셨는데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의정 목표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저는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두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2월과 12월에 있었고요. 그 개정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 희생됐던 분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올해부터 지급이 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문제도 저희 주요한 의정활동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으로서의 대선 필승 전략까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호랑이 기운이 코로나19를 꼭 물러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앞으로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반드시 대선 승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춘천이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1도, 광주는 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 기온은 나날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